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쏟아지는 재개발 또 재건축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날씨는 맑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사업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였던 2015년과 또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건설주 행보도 좀 심상치 않았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의 대표적인 건자재, 시멘트의 공급은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SG 경영 도입으로 탈석탄,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2달간 6월에서 8월 대대적인 설비 보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시멘트 대란이 더욱 장기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시멘트 친구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7년째 동결이었던 시멘트 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절벽에 따른 가격 인상이 시멘트 업계의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왜 금값이 오르면 금을 사들이면서 이제 집에다가 금을 들이는데,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시멘트를 집에다가 들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멘트 관련주를 또 사들일 수 있는데 관련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시멘트 관련 고려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쌍용, 뭐 양해, 뭐 이런 회사들, 성신양해 이런 회사들이 시멘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뭐 물론 이제 시멘트가 지금까지 너무 안 올랐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너무 안 올랐다라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그죠? 그 재건축의 바람이 지금 막 불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인천 어제도 또 발표가 났죠. 네. 인천 쪽에 경기 인천 이쪽으로 해서 인천 송영길 이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그분이 인천 쪽에 1만 호 가구를 공급하겠다. 어제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쵸. 건설을 더 1만 호 가구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럼 건설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시멘트 가격이 지금까지는 처참하게 좀 무너져 있었으나 오르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주가는 조금 많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조금 시장이 좋아진다면, 시장이 지금 안전하게만 간다면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대표적인 시멘트 관련주 고려 시멘트, 그죠? 네. 고려 시멘트도 지금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딱 살펴보자고요. 주봉으로 보면 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몇 년간 계속 2018년도 터치하면다가 밀렸고, 2019년도도 터치했다가 밀렸고, 그죠? 2020년도도 터치했다가 밀렸고, 2021년도도 그 부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4,000원대 부분이 항상 맞기만 내려오던 자리였는데, 네. 가만 보면 이게 저점에서 지금까지 몇 년간의 저점에서 선을 하나 딱 꺼보면요, 여기서 여기에요. 이 폭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뭐 크게 많은 변동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응집된 힘이 한 번은 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고려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아세아 시멘트도 잠깐 볼까요?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죠, 아세아. 예, 아세아.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잠깐 보죠. 네. 네. 이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근데 고려 시멘트는 뭐 크게 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월봉으로 봐도 계속 최근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뭐 물론 이게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건 조금 피하시더라도 네.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려 시멘트라든가 이제 성신양해 잠깐 볼까요? 성신양해 성신양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보면 좀 올랐어요, 많이. 그렇네요. 네. 근데 가장 덜 오른 게 사실 좀 무거웠지만 고려 시멘트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택 사업 호황 기대감으로 또다시 이제 시멘트값 꿈틀대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특히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응집된 힘이 분출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 그리고 성신양행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K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크게 5개 전략 중에서 우선 첨단 K센서 기술 개발과 또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을 먼저 조사를 해서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현대차와 기아가 무한 질주 중이라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죠. 판매량이 늘수록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 공급 대란을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또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K반도체 전략에 가속이 붙는 내면에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이 포부가 함께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운전자로 봤을 때도 센서는 눈이고 AI는 뇌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업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중에서 센서 기술에 또 전문성을 가진 기업, 또 주목받을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싶은데요. 센서는 이제 몇 번이나 얘기 드렸죠. 트루이. 예, 아니요. 그 트루윈도. 트루윈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QSI. QSI. QSI 이런 회사들이 센서 시장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K 반도체에 대한 이 예비 타당성 검토. 근데 이게 K 반도체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할 만한 일일까요, 과연? 이게 뭐 이미 뭐 세계적으로 K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얼마 전에 그 같이 인터뷰했던 랜디 주커버 같은 경우에도 네. 한국 반도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정을 이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예비 타당성을 검토할 만큼 우리가 이제 우려할 건 없다. 우려할 거는 네. 아니고 맞죠.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밀어줘야 될 곳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센서 업체로는 우리가 LG 이노텍도 그 센서에 대한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 이노텍을 제가 미래 쪽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센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 찍은 것 중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을 찍은 게 있어요. 네. 그럼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치자고요. 일단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게 사물이 사람인지 물건인지를 또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새 뭐 냉장고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냉장고에 물건을 두고 뭐 손에 이렇게 물건을 쥐고 있어요. 큰 무거운 물건을. 근데 냉장고 문을 열려면 어쨌든 한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가까이 가서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 냉장고 문이 열리나. 발을 휘저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센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비쿼터스, 사람 위주의 편리함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센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쪽의 센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드렸던 트루윈 쪽이 굉장히 강하고 네. 반도체 쪽의 센서는 QSI 이런 게 강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식에 관련된 센서 이거는 LG 이노텍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은 센서의 특허권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면 센서를 주도해가는 회사 LG 이노텍, 그 다음에 트루윈, 네, QSI QSI.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은 이 K 반도체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센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 차례 뭐 수차례 강조드렸었던 이 자동차 센서 관련주는 트루윈 그리고 센서 관련 QSI 또 이런 어떤 그 인식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LG 이노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와 토스가 또 잇따라 금융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플랫폼 기반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또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더 가속화된 디지털 또 언택트 시대에 고객을 확보하려면요. 데이터로 고객의 니즈를 또 빠르게 인식하고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시장에는 대형 플랫폼을 앞세우는 카카오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원앱이라는 생태계를 강점으로 두는 토스뱅크의 빅테크 파워는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럴수록 또 우선 송금 서비스 아니면 P2P 대출, 나아가서는 해킹이나 정보 보호, 보안과 관련해서 주목받을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 이 기술은 사실은 블록체인은 가장 큰 장점이 익명성, 그다음에 익명, 보안성, 보안. 요거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자금들이 투자되어진 자금, 비트코인을 많이 샀던 자금들, 비트코인이 이용되어졌던 자금들 중에 많은 부분이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불법적인 돈, 어, 음성적인 돈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익명성입니다. 심지어는 마약 거래도 뭐 비트코인을 한다 하는 얘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최근에 뭐 랜섬웨어 공격해서 풀어주는 것도 비트코인을 주면 풀어주고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도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뚫어냈어요. 누구냐? FBI가 뚫어냈어요. 이번에 그럼 기사 이게 무슨 전해드렸죠. 익명성이고 뭐 보안성이냐는 얘기죠. 다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익명성과 보안성을 더 강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블록체인은 편리성과 그 다음에 보안성, 그러니까 편리성과 이게 뭐 우리가 금융이 왜 블록체인으로 가야 되냐면 그만큼 인력을 줄이고 편리성과 그 다음에 저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 거의 없어요. 원래 블록체인 네. 이 기반의 네. 송금은 수수료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퍼센트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서의 블록체인이 발전한다. 그럼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금융 쪽입니다. 금융. 네. 이제는 관점이 바뀐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금융 상품이잖아요. 보험 상품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서는 굉장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카카오 손보 그리고 토스뱅크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더 부각되는 이 블록체인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늘 강조를 드렸었죠. 역시나 이제 뭐 금융, 보험 관련주들이 아주 좋게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